데이터로 보는 세상 이야기 명랑한 트렌드 시간이죠. 빅데이터 전문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이거 아마 요즘에 갑자기 이 키워드 왜 나오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바로 셧다운제 관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뭐 2011년에 시행이 됐었으니까요. 그렇군요. 11년이군요, 벌써. 네, 근데 10년 동안 뭐 게임업계에서 계속 논란이 끊이지가 않았죠.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거였는데. 네. 최근에 이 셧다운제를 다시 우리 입에 오르락내리게 하게 한 게임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초통령 게임이라고 불리우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인데요. 네네. 이 게임이 지금 셧다운제로 인해서 한국에서 19금 게임이 되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게 초등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인데 네. 초등학생이 아니라 19세 이상만 접속 가능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셧다운제가 무슨 상관이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오늘 이 배경이랑 관련 내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직 논란이 됐으면 우리 김덕진 부소장이 이 주제를 가지고 오셨겠어요. 네, 일단 셧다운제가 정확히 뭐였더라 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떤 법안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은 연도나 아니면 그 옵션들을 좀 잘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이게 원래는 청소년 수명권 보장을 위해서 취지로 등장했는데 맨 처음 얘기는 이게 2004년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주도로 이제 도입 논의를 하다가 2005년에 이제 일부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를 해서 입법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는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2011년 4월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11월 20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2011년. 네. 근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콘솔하고 모바일 게임에 대한 적용은 유예가 됐어요. 콘솔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 TV에 연결해서 하던 옛날 오락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콘솔 기계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연결해서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는 적용이 유예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콘솔 게임, 오락기를 연결하는 게임이라도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유료로 사용되는 게임이라면 셧다운제가 적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복잡했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금 있다가 뭐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다가도 2014년 4월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셧다운제를 합헌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더 공고히 지금 뿌리 내렸던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려 헌법재판소까지 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셧다운제가 다시 화제가 된 게 앞서 말씀하신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때문인데 이게 어떤 게임인지 궁금해하실 분들 계세요? 어떻습니까? 아마 초등학교 자녀분들 계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다 알 겁니다. 네. 쉽게 설명드리면 온라인 레고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을 쌓아 올리는 게임이죠. 솔직히 어른들이 보면 저게 무슨 재미야? 이러세요. 왜냐면 그냥 되게 막 투박한 걸로 막 성을 썼다 부쉈다 이러는데 근데 그게 재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임들을 샌드박스 게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모래상자에서 여러 가지 모래를 넣고 장난감 만들듯이 얘네들이 자기가 자기 맘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이 게임을 상당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레고로 불리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제 판매량이 많냐면 올해 이제 누적 판매량이 2억 개를 돌파했습니다. 근데 2억 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기존에 GTA라는 게임이 1억 3,500만 개 팔렸고 테트리스가 1억 개 팔렸는데 2억 개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만큼 좋아하고요. 한 달에 사용하는 수가 매월 사용자 수가 1억 2,60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이 게임이 원래 모장 스튜디오라고 하는 조그마한 스튜디오에서 만든 인디 게임인데 되게 그냥 가벼운 게임인데 이 게임을 마이크로소프트가 2014년에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인수 금액이 2조 8,400억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2014년에 이 회사를 거의 3조 조금 안 되게 주고 사가지고 요즘엔 이걸로 교육 콘텐츠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코딩 배우듯이 이 플랫폼이 애들을 그러니까 그 프로그래밍이나 교육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플랫폼으로 유명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애들이 어린 친구들이 이제 청와대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인크래프트 안에다가 청와대를 만들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청와대에 방문을 하는 이런 어떠한 일들도 있었던 게임인데 이제 이거가 이제 19금 게임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마인크래프트를 제가 직접 뭐 게임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메타버스 다루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일례로.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잠깐 구경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그 나이 때 또 네. 하나요? 몇 살부터 보통 하나요? 보통 한 이제 어린이들 유치원생보다는 한 초등학교 저학년들 좀 많이 하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저희 애는 아직 유치원인데 마인크래프트를 솔직히 시키진 않았고 네. 마인크래프트가 나오는 캐릭터의 책을 사줘서 그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제 네. 언젠가 하지 않을까 지금 이러고 있어요. 네, 언젠가부터 이제 아버지와의 대화 단절이 예상되는. 저도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대화를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메타버스를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중에 메타버스 얘기도 한번 할게요. 메타버스 얘기 재밌어요. 두 분이 온라인에서 만나시겠다 이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네. 이 초등학생들이 이토록 즐기는 게임이 왜 갑자기 셧다운제 대상이 된 겁니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락기인데 그 오락기 연결해서 하는 콘솔 게임. 그죠? 그런데 그게 인터넷으로 만약에 정보가 제공되면 셧다운제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오락기라고 하면 CD 넣어서 하거나 그렇죠, 게임팩 그렇죠. 넣어서 하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 CD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CD를 사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다운을 돈 주고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이제 그걸 갖고 아이디를 접속해서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컴퓨터랑 이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게임기인데. 그렇죠. 네네. 근데 원래 마인크래프트가 게임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컴퓨터에서 그냥 다운로드해서 즐기는 게임. 그리고 모바일 게임, 그리고 이런 콘솔용, 그러니까 오락기에 끼는 게임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락기에 끼는 거는 이미 규제를 받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오락기에 끼는데 CD를 넣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계속 연결이 접속이 돼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엑스박스 아이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셧다운제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 외에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그냥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서 다운만 받아서 쓰는 거. 이건 이제 적용이 안 되잖아요. 스마트폰이 적용이 안 됐으니까. 네네. 모바일이. 네. 그리고 컴퓨터에서도 그냥 다운로드 받고 인터넷에 연결 안 해도 되는 버전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모장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었던 게임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하고 보니까 네. 옛날에 만든 게임은 좋은데 그 네. 게임이 보안에 되게 취약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게임의 옛날 버전을 갖고 네. 원래는 3만 원짜리 게임인데 막 6천 원짜리로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팔 수도 있다거나 그래요? 이런 일들이 막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가 모든 계정을 통합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뭐 컴퓨터로 쓰든 아니면은 이거를 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던 네. 콘솔 게임으로 하든 우리는 이걸 다 연결해서 하나의 계정을 쓸 수 있게 하겠어라고 네. 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 계정을 운영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랫폼이 네. 이게 원래 셧다운제에 적용이 됐었던 거라는 거예요. 유료로 제공되는 게임 이 개념에서.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어야지 이 게임에 접속이 되니까 문제는 이제 그 콘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기로 즐기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즐기든 아니면 게임기로 즐기든 이걸 접속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게임기상의 인터넷에 아이디에 연결되는 게 있어야 되니까 이게 법으로 걸리는 갑자기 거예요. 적용돼서 된 거예요? 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게임사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을 때 네. 글로벌 게임사들한테 그러면은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좀 이거 좀 바꿔주면 안 돼? 네, 이런 네. 요구들 몇 번 했었어요. 그렇군요. 우리는 어쨌든 우리만의 법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모든 글로벌 게임사들이 네. 아니 한국 시장이 뭐 전 세계로 보면은 우리한테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닌데 그거 굳이 우리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냐? 그리고 또 하나가 그거 잘못해주다가 네. 기존의 서버도 다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래요? 12시, 일부 시간 동안에만 서버가 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부 사람들이 접속이 안 되게. 네. 근데 전 세계 사람이 다 같이 쓰는 서버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또 우리나라의 특정 미성년자들만 안 되게 차단을 한다? 이거는 네. 자칫 잘못하면 자기네 서버 자체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해는 가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마인크래프트에 들어가면 마인크래프트는 한국에서는 19세 이상만 접속을 하십시오. 이런 지금 이제 어떠한 공지가 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정말 19금 게임이 됐군요. 상황이.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게이머들 상당히 반발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요, 이거? 근데 실제로 이게요. 원래는 이미 좀 공론화가 됐어도 미리 됐어야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식이나 이러한 그 마인크래프트가 이미 얘기한 건 작년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개발이 아직 좀 늦어져서 원래 일정대로였으면 벌써 이제 19세로 모두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특정 유튜버나 아니면은 이런 마인크래프트를 하는 어떤 그 카페 공간들에서 공동으로 이제 어떤 선언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공론화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셧다운제 원래 취지가 청소년들 수면권 보장이었고 그쵸? 이제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또 옹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쵸? 게임 24시간 하고 잠 안 자고 이러면 걱정이 되니까. 그런데 실제 이 수면권 보장 어떤 취지가
어떻게 묻어놨어요? 효과가 있었습니까? 실제 연구를 2019년에 국회 4차 산업혁명위원 특별위원회 연구를 했거든요. 네네. 결과가 셧다운제로 늘어난 청소년 수면 시간이 1분 30초라고 합니다. 1분 30초?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의미가 그래요? 없다는 거죠. 이게 왜 의미가 없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랑 똑같아요. 이게 지금 2019년에 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원래 이 법 자체는 2011년, 뭐 2007년 이때 논의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모바일이 빠졌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다 모바일. 다 모바일 게임으로 하잖아요. 실제로 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게임 이용자 실태 조사를 했는데 전체 게임 이용자 중에 91%가 모바일 사용자입니다. 그렇구나. 네, PC는 59.1%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없는 법이 됐다라고 그렇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요즘 엘리베이터 타도 다들 네. 뭐 하시나 보면은 다 모바일 게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화가 사라지고 있어요. 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어떤 입장이에요? 처음에는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책 때문이지 셧다운제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말한 이 의도대로는 맞겠죠.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정책을 바꿨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보다 근원적인 얘기로 보면 네. 이건 어쨌든 셧다운제 때문에 생긴 일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비판이 좀 있으니까 이제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에 대해서 이제 운영 정책이 바뀐 거라고 했다가 이제 최근 6일 마인크래프트 논란하고 별개로 네.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계속 검토해 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어떤 그 청소년 보호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하겠다. 뭐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짧게 부소장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이게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헌재까지 간 거기 때문에 바로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네. 분명한 개선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잠깐 이제 선택적 셧다운제라는 얘기도 같이 나왔었어요. 이제 부모가 어떤 권한을 갖게 하자라는 네.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강제적인 가이드라인보다는 분명히 자율권 그리고 그 안에서 오히려 부모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의 좀 법안의 좀 변화가 분명히 좀 필요한 시기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랑한 트렌드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